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원 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쪽 6-5와 6-6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먼저 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미터란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100cm겠죠. 그리고 이 100cm는 1미터와 같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10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하게 되면 100 곱하기 100이 되니까 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1제곱센티미터가 만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1제곱킬로미터를 보게 되면요. 1제곱킬로미터는 먼저 1km는 몇 미터일까요? 다 알다시피 1000m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00m, 곧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걸 제곱미터로 표현하게 되면은 1000m 곱하기 1000m가 되기 때문에 100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제곱킬로미터와 100만 제곱미터는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표를 보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200cm, 세로가 300cm인데 넓이를 제곱미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를 미터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면 편하겠죠. 자, 여기는 2미터가 되고요. 300cm는 3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이 되고 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는 6m, 세로는 900cm입니다. 그걸 계산하려면은 여기를 9m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6, 9, 5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터네요. 그러면 바로 곱하면 되겠죠. 12와 4m를 곱하니까 4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곱킬로미터가 나왔네요. 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는 3000m, 여기는 4000m,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3km가 되고요. 4000m는 4km가 되겠죠. 그래서 3과 4를 곱하니까 1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9km, 5km니까는 95, 45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45제곱킬로미터가 되겠다. 자, 여러분들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이냐를 외울 필요 없고요. 또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가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미터는 100cm, 그리고 1km는 1000m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응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보시죠.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과 달리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를 먼저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옮겨 붙이면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만들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름만 다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세 개의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일단 이걸 직사각형으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잘라 가지고 옮기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니까는 밑변이 2칸, 그 다음에 세로가 3칸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되겠죠. 2 곱하기 3이 되고요. 2, 3은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나도 한번 잘라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잘라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지고 이걸 오른쪽으로 옮겨서 붙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된 거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는 2가 되고요. 2cm, 높이는 3c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제곱cm가 되겠습니다. 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서는 이렇게 절반을 자르게 되면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을 잘라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이쪽 부분을 잘라서 옮기게 되면은 여기에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잘라서 옮기게 되면 여기에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른 부분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어서 결국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세 개의 직사각형이 모두 같네요. 밑변이 2고 그 다음 높이가 3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2 곱하기 3, 그래서 2, 3은 6제곱c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잘라서 옮겨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봤는데 어떤가요? 평행사변형을 잘라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니까는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자, 평행사변형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직사각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은 모양이 가, 나, 다가 모두 다르죠.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밑변의 길이가 모두 2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 3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도 넓이는 같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넓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